자, 할게요. 소재편 들어가시는 분 같이 보시고 22강 첫 점은 했나요? 첫 점은 일단 보자. 1, 2번은 쉬워서 안 할까 했는데 할까 그냥? 1, 2번도? 쉽더라도 내신 대비니까 할까? 1번? 지금은 되게 쉽더라고. 해볼게요. 1, 2번. 23강이 좀 어려워요. 오씨, 프레시. 잠깐만. 프레시 어디 끈 이거? 자, 22강 해볼게요. 수특 영어 22강. 부제편. 자, 킬러웨이는 범고래예요. 범고래. 범고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찰되어져 왔어요. 모든 바다, 큰 바다와 여러 바다에서. 그러나 이 범고래들이 주어로 생략됐겠지. 이 범고래들은 좀 더 prevai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보자. prevail. 뜻이 뭐지? 동사로 prevail. 만연해 있다. 우세하다. 어떠한 지역에서, 범위에서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좀 더 널리 퍼져 있는데 coastal 뭐죠? 해변의 해안가에 그죠? 해안가 지역에 좀 더 널리 퍼져 있는데 보시면 어디 있냐면 더 높은 latitude 뭐라고 이건? latitude 얘는 뭐예요? 위도입니다. 위도. 뭐니? 위도는 어떤 거? 뭐 알죠 여러분? 우리 과학 특수학교 부은고 위도는 이렇게 그죠? 가로선 그래서 위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거. 그 더 높은 위도 더 높은이 나왔기 때문에 위도가 맞지. 경도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는 더 높은과 어울리지 않는다. 더 높은 위도에 있는 해역까지 하고 있어요. 자, 비록 이 데이아가 생략돼서 이 주어는 똑같이 범고래들이 생략돼서 보시면 되고 범고래들이 보고되는 대상이다. 보고되긴 하지만 어디에 있다고? 열대지역과 연안 지역에 있는 물에서 보고되긴 보고되지만 그래서 요뒤에 데이아가 생략됐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는 자리로 despite 전체선 될 수가 없다. 접속사여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있다고 보고되긴 하지만 이 범고래들은 더 좋아해요. 바로 찬물과 좀 더 풍요로운 바다를 뭔가 생명체가 많이 사는 바다를 더 선호합니다. 바로 양쪽 반구, 북반구와 남반구 둘 다 말하는 거예요. 양쪽 반구 모두에서 더 차갑고 풍요로운 바다를 생명체가 많은 바다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 범고래들은 발견되는데 어떻게 되냐? In greatest abundance가 뜻이 뭐죠, 여러분? abundance, 풍부한. 엄청난 풍부함으로 발견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발견돼요. 어디에서? 위에서 말했듯이 높은 위도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자, 그 서쪽 연안을 따라서 북미의 서쪽 이제 해변을 따라서 범고래들은 발생하고 일어나고 생기는데 바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워싱턴에 생기는데 워싱턴의 내륙 수로에 생깁니다. 대륙의 안쪽에 있는 이제 물길이 있나봐. 그쪽에 이제 생기고 바로 전체 알래스카의 해변가를 따라서 나 있는 워싱턴이나 저쪽의 콜롬비아의 내륙 수로를 따라서 많이 발생해요. 범고래가 이런 쪽에 많이 살아요. 범고래들은 또한 생기게 되는데 바로 캘리포니아, 오레곤과 워싱턴의 그 바깥쪽 해안을 따라서 여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범고래가 주로 사는 곳은 여기더라. 범고래들은 검은색이에요. 바로 하얀 underparts, 하얀색 밑부분이 있는 채로 몸 전체 검정색이고 또한 하얀 점이 있는데 각각의 양쪽에 머리의 양쪽에 하얀 점이 있습니다. 꼭 근데 그게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전체 다 결합돼서 뭐의 위와 뭐의 뒤쪽에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눈의 위와 눈의 뒤쪽에 전방 하얀색으로 이제 각각의 점박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등에 있는 fin 지느러미죠. 범고래들 등에 있는 지느러미들이 이 샤프리 날카롭기보다는 엄청나게 굉장히 첨예하게 뾰족하게 triangular 삼각형이라는 형태예요. 굉장히 뾰족하게 삼각형의 형태로 있고요. 그리고 매우 높이가 높지요. 그러면서 문장 끝났기 때문에 분사구문. 그러면서 도달해요. 숫자표 업투는 어디까지? 높이가 바로 6피트까지 키가 많이 쓴다면 6피트까지 도달하게 되고 밑에서도 여기까지죠. 엎드려 있을 때 밑에서부터 위 지느러미까지 6피트에 도달하게 되고 범고래들은 또 도달할 수 있는데 이제 정말 그 랭크라는 얘기는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키죠, 그죠? 똑바로 세웠을 때 그 높이가 꼬리부터 머리까지가 31피트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이 여기 하나 조금 어려워요. 나머지는 다 쉽고 sperm whales는 향유고래입니다. 향유고래와 마찬가지로 범고래들은 되게 특이해요. 바로
그 고래 목의 동물들 중에서 특이한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댓은 어법상 맞는 것이다. 인댓은 정체가 뭐다 이게? 유리야. 인댓은 뭐다? 뭐의 줄임말? in 어나 in the sense that의 줄임말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었고 뜻은 뭐라고? 주어가 동사하다는 바로 그 점에서라는 동격 접속사 대시다. 그래서 인댓은 어법상 맞는 것이다. 바로 어떻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 남성 그 수컷이 reach 뒤에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할 때 절대사 안 쓰죠. 그죠? 그 얘는 왜 하냐면 얘는 숫자 때문에 온 거예요. 뭐뭐까지라고.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절대사 안 씁니다. 자, 바로 어떠한 점에서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더 큰 크기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되게 특이한 동물이에요. 고래과 중에서. 그래서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은 어법 문제 자체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뭐 좀만 더 살펴보면 문제는 푸는데 그렇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빠르게 풀이하고 넘어가자. 자, 만약 당신이 킵이 이게 작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록하다, 작성하다. 당신이 그것들의 목록을 작성한다면 이 목록이란 하늘에서 관찰되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한다면 우드, 쿠드, 마이트가 들어가면 가정법의 개념으로 봐서 동사 과거로 썼지만 제가 현재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작성한다면 그렇다면 그 작성한 것들의 목록은 포함할 거예요. 새와 연기와 구름과 그 무지개와 헤일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달 보시면 이제 밤에 달 뜬 거 보면 구름이 이제 막 지나갈 때 달이 있고 그 달 주변에 뭔가 이렇게 빛이 여스름하게 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달물이래요. 달물이. 해도 마찬가지. 해가 떠 있는데 해 주변에 뭔가 어스름하게 져 있는 거 뿌옇게 그걸 해물이라 그래요. 헤일로가 그겁니다. 그 동그란 원형의 뭔가 부채 주변에 있는 걸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나 달에 해물이나 달물이 그리고 번개와 별과 뭐 달과 뭐 이런 것들 커멧 뭐죠? 해성 등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생각 중에 하나, 이 생각이란 바로 당신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첫 번째 생각 중에 하나는 하고 원이 진짜 주어. 얘는 당연히 복수가 되죠. 그죠? 원어브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는 틀리고 법상. 그래서 원어브 할 때 원이 주어기 때문에 is가 되고 아가 되면 안 된다. 자, 그것은 바로 하늘이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근법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앞과 뒤가 멀고 가까움이 있다 라고 해서 자, A는 우리가 내신 대비라서 풀이를 뭐 그래 정확히 하진 않더라도 대충만 하면 또는 아마도 당신은 봅니다. 소너 이클립스 뭐예요 이게? 이클립스 이게 뭐지? 식 가리는 의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뭐다? 일식 내일식. 월식은 영어로 뭐지? 월식? 문 안 쓸리나? 문 좀 이상해요. 요거 말고 이제 lunar. 이게 이제 달을 의미한다니 달을. lunar 이클립스가 월식이 돼요. 자, 혹은 아마도 당신은 일식을 볼지도 몰라요. 그리고 별로 맺을지도 몰라요. 달이 바로 당신에게 더 가까이 있다고 말이죠. 태양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5어 때문에 요게 지금 보면은 뭔가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유추가 되네. 얘가 나오려면 앞에서 관련 내용이 또 예시로서 언급이 되는 게 자연스럽죠. 5어 때문에. 이게 아니면 앞에 뭔가 나오고 이게 아니면 일식을 통해서도 뭔가 앞에 있다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는 나중으로 집어넣어주고 앞에서 뭔가 이제 더 앞에 있고 거리가 감지된다라는 내용 뒤에 온다. 자, B도 이제 therefore도 이것도 일단 B 자체만 읽었을 때는 위에 있는 것과는 뭐 그 물음표가 뜨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요 C에 나온 요 예시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도 잘 어울리므로 이제 C를 먼저 읽어주면 되는 것이고 C를 바로 읽자. 내신 대비니까. 자, 읽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it은 위에 있는 그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몇몇 가지 것들은 보이다 항상 감각동사로 look, seem, appear 세 개 동의어고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와서 형용사의 비교급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more closely라는 부사는 당연히 안 되는데 이게 closely는 부사로 부사기 때문에 없어서 안 되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면서 내용이 뜻이 아예 달라져요. close는 물리적인 가까움, 물리적으로 가까이 둘 다 됩니다. closely 얘는 물리적인 가까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근접하게, 추상적인 가까움으로 뜻 자체도 바뀌어요. 그래서 의미도 될 수가 없다. 어법도 안 되고. 자, 다시 하늘에 있는 몇 가지 것들은 더 가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 개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바로 자, 이게 perspective가 우리가 이제 관점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저 사전 뒤에 보면 원근감이라는 것도 있죠. 여기서 원근감이라는 단어로 특이하게 쓰였어요. 유리야, 이거 너 안 되니? 시험 보면 아니야?
천불 맞지 이거? 들어 그럼 빨리.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자, 일상의 경험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알아요? 더 가까운 오브젝트 뭐라고 이건? 오브젝트 뭐라고? 물체, 대상. 더 가까운 대상들이, 물체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막는다는 것을 알아요. 바로 좀 더 distant, 멀리 있는 물체의 시야를 막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뭐가 뭐를 가리면 가리는 그놈이 가까이 있는 놈이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뒤에 이제 관련 예시가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이 hold your hand, 당신의 손을 뭔가 가린다면, 든다면, 눈앞에다가 손을 두게 된다면 당신은 더욱더 멀리 있는, 좀 더 멀리 있는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손이 더 가까이 있고 나무가 더 멀리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결과를 맞춰보자. 그 결과 따라서 만약에 어떠한 새가, 이 새는 fly by가 한다입니다. 옆으로 날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해주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네. 자, 옆을 날아서 지나가는 만약에 어떠한 새가 당신의 시야를, 구름에 대한 당신의 시야를 막는다면 당신은 논리적으로 결론 맺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새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지. 바로 구름보다 새가 더 가까이 있다고 결론 맺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당신은 보게 돼요. 지각 동사 나왔고 목적어, to 부정사는 안 된다. ing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당신은 보게 돼요. 구름이 움직이는 걸. 바로 태양의 앞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태양을 가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당신은 결론 맺습니다. 구름이 더 가까이 있다고. 당신에게 태양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늘은 깊이가 있다는 예시가 이어지고, 여러 다양한 예시가 나왔죠. 그리고 요 원인과 결과는 C에서 원인이 되고 B가 결과로가 맞기 때문에 C에서 B로 가는 것이 무리가 없고. 자, A가 왜 마지막에 오냐?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맺어요. 마지막에. 자, A로 가보자. 앞에 이제 하늘은 깊이가 있다는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예시를 펼쳐요. 아니면 아마도 당신은 볼 수 있는데 월식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당신은 결론을 맺죠. 바로 달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있다고 말이죠. 태양보다도. 지금 흐름을 보니까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점점 큰 걸로 원근감을 표시하는 예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뭐든 하고, 자, 옳은 주어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주어고, 이제 어차피 조동사기 때문에 수일지 필요 없네. 자, 뭐든, 그러면 당신의 목록에 있는, 아까 하늘에 있는 목록을 적은 거 있죠? 당신의 목록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놓여질 수 있어요. 이 순서입니다. 바로 거리의 순서로 놓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관찰자로부터의 거리의 순서, 즉 원근감으로서 놓여질 수 있습니다. 지문의 주제는 뭐지? 지문의 주제 간단히 표현하면 뭐지? 지문의 주제는? 뭐니? 지문의 주제가. 하늘은 뭐가 있다? 하늘은 깊이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대상들은 전부 다 원근감에 따라서 표현될 수 있다. 이 지문의 주제예요. 하늘은 깊이를 가지고 있다. 자, 요거 두 개는 쉬웠고요. 나머지로 가보자. 자, 볼게요. 자, 이게 광합성이 해석이 꽤 까다롭습니다. 보세요. 주어진 문장이 일단 해석이 어려워요. 단어 때문에. 일단 실제로 사실상 자, photosynthesis가 요게 광합성이에요. 얘는 광합성이라는 형용사고, 광합성을 하는 그러한 유기체들은 자, dissipate 요게 이제 산일시키다라고 좀 어렵게 했는데 그냥 소멸시키다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추가 설명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버리다라는 뜻이래. 의도적으로 버린다. 좀 이제 어려운 말로 산일시키다라고 했고, 요게 이제 명사로 뒤에 이제 산일이라고도 주어져요. 다시. 자, 실제로가 나왔네, 그죠? 일단 사실상 실제로는 문제 풀기 굉장히 까다로운 단서 중에 하나예요. 얘는 앞에 건 뭐하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순적으로도 쓰이고, 앞에 건 뭐해, 근데 사실상은 이래라 그래서 역적도 쓰입니다. 둘 다 돼요. 그래서 얘 단서로 이용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점 중에 하나예요. 일단 최대한 활용해보자고. 자, 실제로 혹은 사실상 광합성을 하는 유기체들은 산일시켜요. 소멸을 하자. 소멸시켜버려요 하고, 뭘 소멸시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버리는데 많은 부분에 흡수된 빛의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버려버립니다. 광합성은 에너지를 버린대. 에너지를 소멸시킨대. 이 관련 내용이 언급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잡으셔야 되고. 목적은 막기 위해서인데, 자, 이게 이런 뜻입니다. active가 활동적인, 얘는 반응하는. 그래서 활성산소종이라는 뜻이네. 활성산소종. 뭔지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얘가 나쁜 놈인 것만 기억하면 돼. 다시. 자, 목적은 막기 위해서인데 활성산소종의 형성을 막기 위해서예요. 활성산소종이 뭐냐면 인터가 들어간 비트민이죠.
mediate 이게 중재하다지 이어주다지 그래서 중간에 생성되는 놈이라는 명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의 중간 생성물인 활성산소중의 형성을 막기 위해서 빛을 다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상당수를. 그리고 이 활성산소중이 뭐길래 바로 그 식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간 생성물인 활성산소중의 형성을 막기 위해서 흡수된 빛 에너지의 상당수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광합성은 특이하게 뭐다? 우리가 알기로 햇빛을 받아들이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더라? 오히려 빛을 에너지를 소멸시켜 버리더라. 이게 이제 어디 들어갈지 잡아보자고요. 자, 광합성은 여겨지는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하다고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말이죠. 지구상에서. 그치? 광합성 덕분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요 뒤에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으로 이어지게 돼요. 읽어보자. 광합성이라는 건 수반하는데 가장 높은 에너지 과정을 수반하게 돼요. 생명체의 가장 높은 에너지 과정을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고.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뒷문장 완전히 확인해볼까? by far가 지금 두 번 등장해요. 단연코, 최고로 이런 뜻이고 단연코라고도 쓰이고 최상급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단연코. 다시. 자, 이 광합성이라는 건 그러한 과정인데 그러한 광합성의 과정에서 단연코 누가 뭐래도 대부분의 우리 생태계의 에너지가 is captured, 획득되고 포착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놔지 그지?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생물 에너지가 어떤 그 생태계에서의 에너지가 많이 획득이 된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뒤에 보시면 또 연결이 돼요. 모든 다른 생물학적 과정들은 그러니까 광합성을 뺀 나머지 생물학적 과정들은 자, 요런 뜻이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추가 설명 보시면 이러한 다른 생물학적 과정들은 에너지를 포착된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든 다른 광합성을 제외한 모든 다른 과정들은 수반하는데 더 적은 에너지를 수반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광합성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거라며.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는 광합성을 뺀 광합성 외에 나머지 과정들은 더 적은 에너지를 수반해요. 뭐보다? 당연히 광합성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수반해요. 이번 앞에서 지금 광합성이 가장 많은 에너지가 획득된다라고 하는 거에 추가 설명 논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2번 뒤에도 이어지고. 자, 3번 뒤에 보시면 이 이시 광합성을 또 받아줘요. 자, 광합성은 또한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바이팔 또 나왔죠? 단연코 가장 많은 에너지가 우리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자 2번 보세요. 바뀌었어. is lost. 소멸된다라고 없어진다라고 해서 에너지의 소멸이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4번 뒤에 보면 지금 자 읽어보면 에너지가 소멸된 뒤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4번으로 들어가야 보시면 자 일단 에너지가 소멸된다라는 게 처음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3번 앞에까지 전부 다 광합성이라는 거 에너지를 되게 많이 가져가는 거야. 다른 어떤 생물학적 과정보다 광합성의 에너지를 정말 많이 가져가라고 했고 3번 뒤에 보면 광합성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 말고 소멸 또한 역할을 해. 많이 얻어진 만큼 그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도 많아 라고 또 다른 추가 내용을 얘기했거든. 그리고 나서 지금 4번 뒤에 보면 에너지 소멸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요. 추가 설명. 그러면 그러니까 광합성은 특이하게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에너지 소멸도 많아 라고 주장했으면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소멸이 왜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필요하잖아. 왜냐면 그 뒤에는 소멸 과정, 우리가 이제 산일이라고 하는 소멸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4번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4번에 넣고 우리 이제 내신 대비 경험해서 하기 때문에 쭉 내용을 읽어보자. 자, 4번에 이 내용을 넣어보면 자, 실제로 이건 순접이 되겠네. 많이 소멸됩니다. 실제로 광합성으로 하는 유기체들은 바로 소멸시키는데 의도적으로 버리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흡수된 빛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버려요. 목적은 막기 위해서 바로 활성산소중의 형성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건 활성산소중이란 바로 광합성의 중간 생성물에 해당되고 이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놈의 형성을 막기 때문에 아마 노화를 시키는 거겠지, 그지? 이 형성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상당수 버려버리고 방출시키게 됩니다. 라고 원리를 설명했어요. is lost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고 그 뒤에 보시면 자, 이제 추가 설명을 합니다. 소멸에 대한 자, 완전한 햇빛 속에서 햇빛을 완전히 받게 되면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요 dissipate의 명사예요. 산일이 좀 어렵나? 소멸이란다. 소멸. 빛을 버리는 과정. 자, 조절하기 위한
소멸, 빛의 에너지의 소멸 과정이 수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근데 뭐에 숫자 앞에네? 바로 70% 이상의 흡수된 빛 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 보세요. 조절용 소멸의 과정이 75% 이상의 흡수된 빛 에너지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다시 돌려서 말하면 75% 이상의 에너지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75%의 에너지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광합성 중에서 소멸 과정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그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75% 이상이라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없어져라고 추가 설명한 걸로 받아줘야 어울리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게 원인이고 그 뒤에 consequent는 뭐라고 이건? 그럼으로 따라서 원인과 결과. 뒤에 결과가 되는 거잖아. 원인은 뭐라고? 75%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소멸했습니다. 그 뒤에 결과를 보자고. 그 결과. 자, 전형적인 농업의 무슨 작물, 농작물을 하자. 전형적인 농작물들은 오직 저장하는데 다 날려버리고 약 1%만 저장을 해요. 그들의 흡수된 태양 에너지의 약 1%만 저장을 합니다. 바로 생물량의 형태로 그 많은 것 중에 다 75% 이상 날려버리기 때문에 1%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통하기 때문에 5번은 또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소멸, 산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4번으로 들어가줘야 가장 맞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자. 유리야, 너 지금 이거 안 듣고 공부하는 거야? 소제편? 듣고 있는 거야, 소제편? 보자. 자, 요거는 빈칸에 들어갈 거 간단해요. 일단 과학 지식의 특징을 파악하면 돼요. 과학 지식의 특징. 처음부터 좀 읽어보자. 좀 시간은 좀 걸리는데 내용은 쉽게 파악돼요. 자, 아마추어 과학자들과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학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성장에 있어서, 현대 과학의 성장에 있어서, 바로 이 사람과 맨델이라는 사람이 바로 두 명의 중요한 좋은 예시가 되고요. 하고,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게 독립적으로 일했다 이런 얘기는 거죠. 아마추어들이. 역접이 나와서 그 뒤에 내용이 바뀌겠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박사학위라는 뜻이에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적인 혹은 산업적인 affiliation에서 사실 어떤 좀 느낌이 잘 오는 거예요. affiliate, 뭐다? 연합하다라는 연합하다. 힘을 합치다. 명사가 돼서 연합 혹은 소속이 있게 됩니다. 바로 학문적인 혹은 산업적인 소속을, 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이지 앞에 있는 independent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fund는 동사 뜻이 뭐지? 명사로 자금. 동사로는 자금을 지원하다예요. 펀딩이니까 뭐니 이건? 자금 지원 받는 거. 꼭 자금이라도 되고. 자금 지원이 제공되는데 바로 어떤 대중의 보세요. 직역하면 대중이 뭔가 공적인 것이 그랜트가 뭐라고 이게? 그랜트가 뭐라고? 수여하다, 주다, 승인하다 이런 뜻이라고. 공적으로 수여해주는 기관이니까는 여러분 해설제는 공적 원조 기관이라 해놨어요. 공적 원조 기관. 공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랜트가 승인하다니까. 공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에 의해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를 들자면 NM은 이거나 미국에서 말이죠. 얘네뿐만 아니라 얘네가 있고 또 A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금 지원도 있고 개인적인 인스티튜트 그냥 제도 기관이라 해도 되고 시설 정도를 보시면 돼요. 개인 시설과 그 다음에 기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이 사적이든 공적이든지 간에 각각이 그들 자신의 어쨌든 뜻이 뭐죠? 요거 자신만의 안건이 있고 자신만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 조직에 속해 있다. 자, 연구가 평가되는데 바로 publication 뭐죠 여러분? publication 뭐지? 책이면 출판. 연구 보고서이기 때문에 출간 정도도 괜찮고. 자, 연구가 평가되는데 출간을 위해서 자, deliberate 얘가 뭐지? deliberate 얘는 뭐라고 했어요? deliberate 뭐지 이거? 우리 4월 학번에 나왔네? 그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얘는 조금 달라요. deliberative 하면 심의하는, 검사하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자, 연구가 평가되는데 출간을 위해서 바로 peer 동료죠. 동료 과학자의 검토라고 하는 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출간을 위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에 속해 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검토된 뒤에 하고 이 이시 생략돼서 얘는 얘를 가리키고 이스가 생략돼서 PP가 된 거예요. 자, disseminate 유포하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려워서. 자, 그 다음에 유포가 되게 됩니다. 상당히 특화된 전문 잡지를 통해서 유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조직이나 단체가 껴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많은 분야에서
연구 관련 기사가 혹은 뭐 논문이 갖게 될 거예요. 바로 20명 이상의 저자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되는 얘기고. 자, 그리고 who are 정도가 생략되다 보시면 되고, who are arranged 혹은 being으로 생략된 걸로 보셔도 되고, 이런 20명 이상의 저자들은 뭔가 배치되고 혹은 조직되는데, 자, hierarchy라는 게 원형이죠. hierarchy 뜻이 뭐지? hierarchy 이게 위계 질서, 위계 계층 구조 이런 뜻이에요. 상하 관계가 조직적으로 돼 있는 거. 여기 부사가 돼서 위계적으로. 그것처럼 바로 영화 크레딧이 뭔지 알죠, 그죠? 영화관 올라가는 거. 누가 뭐 만들었고 무슨 부자 뭐 밑으로 딱 있잖아요, 그죠? 조직 구조. 영화 크레딧처럼 위계적으로 배치가 된 채로 20명 이상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요거는 앞에 빈칸 앞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돼요. Like the movie 묶이고 PP가 수식하고 바이야가 묶이고 뒤에 똑같은 구조고. 자,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의해서 제작되는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인액트가 이걸 제정하다예요. 법 등을 만들다, 제정하다. 얘는 입법, 바디가 이게 어떤 몸체라는 얘기는 실체가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입법 기관입니다. 입법 기관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들과 마찬가지로 과학 지식이란 뭐다? 자기 어떤 소속 단체가 요새 있다. 바로 결과물 3분입니다. 복잡한 사회망의 산물 결과물입니다. 마침내 주제. 자, 그 다음 23강으로 가볼게요. 자, 23강의 지문이 3개예요. 자, 23강이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뒤에 부메랑 주제가 부메랑 지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보자. 1번부터 23강. 자, 요것도 주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코치들이 꼭 해야 될 거. 코치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코치 본인들이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전략적인 결정이 좋거나 나쁜 결정이라는 거. 바로 at the time. 그 당시에 좋거나 혹은 그 당시에 나쁜 결정이라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it은 위에 있는 전략 결정을 받고 다시 볼게. 자, 코치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코치 본인들이 그러니까 운동할 때 무슨 먼저 축구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들이 전략 결정을 할 때, 뭐 수비를 뺄까 공격을 집어넣을까 전략 결정을 할 때 그렇게 내린 전략 결정이 좋거나 나쁜 결정이라고요. 바로 결정 내리는 그 당시에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하는 결정인데 요 뒤에 보시면 뒤에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관계부사 웬이 생략돼서 수식한다 보시면 돼요. 어떤 때냐면 이때란 바로 그 전략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좋거나 그 순간에 좋거나 그 순간에 나쁘거나 하는 결정이 내리는 얘기예요. 이때 기반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뭐에 기반해서 좋거나 나쁜 그 당시 결정 내리냐. 첫 번째, 선수의 능력에 기반해서 어떤 결정 내리는 거. 또 그 당시 상황, 우리가 1대 0으로 지고 있다. 뭐 이런 거. 0대 2로 지고 있다. 뭐 이런 거. 그 상황에 근거해서. 세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퍼센티지라는 건 이길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을 말해요. 승산이라고 합니다. 승산에 기반해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뭐에 베이스트가 생략돼서 온이 나온 겁니다. 뭐에 기반한 게 아니고 바로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절이에요. 더 플레이는 여기서 이제 이거야. 그 코치가 뭔가 전략 결정 내려서 그걸 시켰을 때 선수들이 그에 따라 제대로 할 거, 그 플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플레이를 해석해야 돼요. 선수가 실제로 하는 플레이. 그 플레이가 성공적이거나 아니면 성공적이지 못하거나에 기반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그거 기반한 게 아니라 선수 자체 능력. 우리가 이기고 있고 지고 있고 불리하고 유리한 그 상황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몇 퍼센트 승산에 기반해서 그 전략 결정이 내려지는 그때에 좋거나 나쁘거나 한 게 그게 바로 전략 결정인데 무슨 얘기냐면 감독이나 코치가 자 이제 우리가 수비를 빼고 공격을 집어넣을까? 라고 결정을 내릴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수비를 빼고 공격을 집어넣으면 선수들이 이걸 내 말 잘 따라서 내 의도대로 움직여줄까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걸 고려해서 하는 게 전략 결정이 아니라 그건 아예 그냥 신경 안 쓰고 그건 생각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자체 상황 이 자체 상황에서 선수가 이걸 따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자체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리는 것이 스포츠에서 전략 결정이 내리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결정 내렸을 때 우리 박지성이 이걸 잘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근거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걸 코치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치들이 스포츠에서 전략 결정 내릴 때 꼭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질문의 주제는. 그래서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은 내가 이런 전략 결정 내렸을 때 선수들이 잘 따라올까 못할까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냥 자기 있는 상황에서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전략 결정이 내리는 거예요. 자, 코치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다음에 근거해서 바로 모든 이용 가능한 코치 본인들에게 이용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코치 밑에 있는 선수들이 execute 실행해야만 됩니다. 그 플레이를 말이죠. 여기서 플레이란 코치가 말한 그대로의 경기 운영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플레이는 코치에 의해서 요구되는 불리는 그러한 플레이를 선수들은 그냥 실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뭔가 전략 결정 내릴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현아가 그렇게 100m를 몇 초에 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냥 그 상황에서 최선의 걸 결정 내린다. 그 뒤에 선수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따지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하위 문장 전체가 주어 역할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필요하다 이런 어법이에요. 자, 어떻게 그 선수들이 특정한 플레이로 어떻게 그 선수들이 그들의 기술을 수행할지는 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걔들이 이거 현아가 어떻게 이 장면을 띄워놓고 저리로 갈까 이거는 이거예요. 어떻게 수행할지는 has nothing to do with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코치의 그 전략 의사결정에 지혜라고 했는데 타당성이라고 하고 타당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코치가 뭔가 이 상황에서 이 팀에 유리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걸 이렇게 하는 결정에서 이렇게 하면 현아가 내가 요구한 걸 따라올 수 있을까? 라는 거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건 선수한테 맡기는 거고. 코치는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거 그냥 고려하고 실행시킨다 이런 얘기. 그 코치는 본인의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만 돼요. 뭐 하기 전에 코치입니다. 코치가 알기도 전에 먼저 결정 내려야 돼. 뭘 알기도 전에? 어떻게 그 선수가 어떻게 수행을 할지를 알기도 전에. 그치? 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 그냥 어떻게 수행할지를 알기도 전에 미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렇게 요걸 이제 가로로 쓴 거예요. 이렇게 선수가 어떻게 그걸 잘 해낼지 못할지 알기도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걸 바로 첫 번째 추측이라고 한 거고. 이건 바로 첫 번째 추측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치는 첫 번째 추측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추측이라는 게 뭐라고? 이걸 했을 때 걔가 어떻게 잘할 거야 못할 거야 라는 거를 그냥 따지지 않고 그 전에 그냥 전략 결정으로 결정해버리는 거. 그 당시 상황만 보고서 자, 코치는 이러한데 코치가 아닌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코치가 아닌 팬들과 부모님들과 매체들은 가져요. 자, 일단 보세요. luxury라는 거 이제 사치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사치를 갖는다는 얘기는 호사도 되고 사치 되거든요. 그러한 사치를 갖는데 그 사치란 바로 동격의 사치입니다. 왜 사치라고 표현했냐면 위에서 코치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잘할지 못할지 기다릴 수 있어 없어? 기다릴 수가 없어. 바로 하프타임 끝나고 나서 바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돼. 반면에 팬이나 부모나 아니면 미디어들은 얘들은 기다려도 상관없잖아. 자기들이 뭔가 감독이 아니까 그죠? 그걸 지금 사치, 호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반면에 코치가 아닌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사치를 부릴 수가 있는데 또 호사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사치이자 호사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어떤 플레이가 선수가 하게 되는 수행 능력 플레이가 언틸이 들어가서 미래 들어가기 때문에 윌비는 안 된다. 어떤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고 플레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오브가 생략됐기 때문에 determining이 되고 요 뒤에 인지 아닌지 전체가 목적어 역할, 즉 목적절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능동의 determining이 되는 겁니다. 오브가 걸렸기 때문에 ING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들이 이 코치가 아닌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사치,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luxury, 사치입니다. 전부 다 사치네요. 이러한 사치를 부릴 수 있다. 코치와 달리. 다시. 코치가 아닌 이러한 사람들은 사치를 부릴 수가 있는데 그 사치란 어떠한 선수가 행하는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요. 기다려도 상관없고요. 그 플레이가 끝난 뒤에 그리고 결정도 할 수 있어요. 이 결정이란 바로 그 코치가 내린 결정이 좋은 결정이었는지 나쁜 결정이었는지를 나쁜 결정이었는지를 기다렸다가 결정하는 사치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치와 달리 코치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 반면에 코치는 뭐다? 이런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코치가 내리게 되는 전략 결정은 항상 뭐다?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기 전에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을 만한 걸 그냥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코치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코치가 아닌 사람들이 여유 있게 하는 것을 바로 두 번째 추측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두 번째 추측이란 일이 일어난 뒤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사후 비판이라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코치는 뭔가 결정 내릴 때 위에서 말했듯이 첫 번째 추측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결정 내릴 수밖에 없고, 반면에 코치가 아닌 사람들은 정반대 개념으로 첫 번째 추측을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뭐 가능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코치가 아닌 사람들은 두 번째 추측 여유롭게 사후 비판, 일이 다 끝난 뒤에 궁시렁 거봐, 내가 저기서 재투입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하면 뭐라고, 뭘 강조하기 위해서, 코치가 그만큼 뭐다, 주어진 상황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선수가 플레이하기 전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추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팬들과 부모와 그 다음에 매체, 코치가 아닌 그러한 대상들은 그에 따라서 결코 틀린 적이 없죠. 바로 전략 결정에서 이 사람들은 결코 틀린 적이 없죠. 일이 일어난 뒤에 두 번째 추측으로 사후 비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하지만 코치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치는 뭔가 전략 결정을 내릴 때 이 선수가 잘할 거냐 못할 거냐 라는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그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만 되는 존재다. 그 질문의 주제. 쉽지 않죠? 2번으로 가자. 자, 분명히 어떠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굉장히 유용한데 집중하는 것이 좁게 하나에 딱 집중하는 거. 좁게 집중하는 게 유리한데요. 그리고 또 아들쓰는 아들 타임의 줄임말이에요. 또 다른, 이거 말고 다른 때가 있어요. 이 다른 때에는 좀 더 폭넓은 집중이 preferable, 더 선호됩니다. 더 좋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집중의 정도가 달라질 때가 다양하다. 자,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는 반드시 좁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 공에 말이죠. 날아온 공이 있는데 넓게 관중을 보면 안 되잖아. 공 자체를 봐야지. 포인트를 줄여야 되고. 하지만 또한 이와 동시에, 자, 동시에 사용합니다. 폭넓은 주의 집중 또한 사용해요.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쪽으로,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상대편 선수가 움직일지를 알아내고 확립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집중을 가져야 됩니다. 공도 보지만 동시에 뭐다? 상대방이 어디로 움직일지 코트 전체를 봐야 된다. 똑같은 얘기지. 뭐다? 두 가지 주의 집중을 적절히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확립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선수 본인의 다음에 스트로크는 뭐냐면 요거는 명사로 이제 그 수영에도 쓰고요. 그리고 뭔가 치는 스포츠죠, 그죠? 거기에 이제 쓰는 단어입니다. 스트로크라고도 하고 여러분 다음에 스트로크 해놨고 이제 탑법 한번 치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 테니스 이제 한번 치는 스트로크를 말하는 거예요. 탁구도 스트로크 얘기지. 수영은 뭐겠니? 이거 손번 이게 스트로크입니다. 수영법 스트로크의 느낌을 기억하시면 돼요. 선수 본인의 다음 스트로크를 그에 따라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좁은 주의, 넓은 주의 둘 다 적절히 사용은 되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자, A는 일단 물음표가 안 떠요. 물음표 안 뜨고 왜 B가 처음에 올 수밖에 없냐? 요거 때문에 시그널의 뜻이 뭐라고 이거? 이와 마찬가지로 언제 쓴다고 이거? 앞에도 예시, 뒤에도 예시, 내용은 똑같고 단어만 바뀝니다. 그래서 B가 처음에 와야 돼요. 시그널이 하나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거든. 요것도 해석을 해보면 똑같은 얘기하거든. 단어만 바뀌고 똑같아요. 자, 보자. B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중요합니다. 집중하는 건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거. 그리고 다른 때 마찬가지로 좀 더 중요한데 바로 집중하는 거. 우리 말고 외부적 사건, 요소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적절히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요. 자, 럭비라고 나오고 포워드가 이게 그 럭비의 포지션 중에 있는 자리예요. 그냥 럭비 포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마 이제 뭐 전진을 주로 이제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고. 자, 예를 들어서 럭비 포워드는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내부적인 집중을. 스크럼이란 뭐냐면 이제 본 적 있죠? 그거 있으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막 그 스크럼 원래 뜻이 뭐냐면 격투, 난투, 작은 싸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그마한 뭐 티격태격 하잖아, 그지? 모여있는 뭉쳐있는 상태, 럭비 그걸 스크럼이라 그래. 그래서 왜 막 공만 밑으로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 막 그거 어떻게 하고 뭐 속였다가 다시 뒤로 가 이런 거 그게 스크럼입니다. 스크럼 안에서 내부적인 집중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포워드는 내부에 집중한다. 목적은 다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그 럭비 포워드 본인이 효과적으로 밀고 나가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부에 집중한다. 하지만 내부에 집중하지만 또 유지해요. 무엇을? 외부적인 집중도 유지를 합니다. 따르기 위해서 공의 방향을 따르기 위해서 요 안에서 뭔가 밀어내기 위해서 요 안으로 집중하지만
요거 이제 여기 뚫고 나갔을 때 어디로 갈 건지 방향도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와 좁은 것과 넓은 것 동시에 적절히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의 집중을 적절히 사용한다는 똑같은 예시이기 때문에 B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 그리고서 이제 C가 그 다음 이어질 수 없는 이유는 자, A로 그냥 가자 우리는. 자, A로.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두 가지 주의 집중을 적절히 사용한다를 다시 한번 간략한 표현으로 받아서 switch the direction and width로 받아줘요. 자, 효과적으로 attend가 이게 주의를 집중하다를 뜻이 되겠죠? 효과적으로 주의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빠르게 전환하는 사람이에요. 방향과 넓이를. 그들의 관심, 주의 집중의 방향과 넓이를 빠르게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의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효과적인 주의 집중을 하는 사람은 쉽게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라게 짐을 과도하게 싣다. 과부를 일으키다. 쉽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보에 의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주의 집중을 때에 따라서 잘 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잘 처리한다. 자, 효과적인 주의 집중은 되게 도움이 되는데 모든 스포츠에서 말이죠. 하고 자, 이게 뭔가 좁은 거, 나 자신에 대한 집중, 넓은 집중 두 개를 동시에 적절히 사용한다는 얘기가 다 이어져요. 근데 C에 보면 역점이 통하거든. 뒤에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기 때문에 자, 두 개 다 적절히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몇몇 스포츠에서 성공은 특히나 관련되어 있는데 특정한 어떤 집중상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요게 이제 가라데가가 이제 가라데 선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가라데 선수는 특히나 동사를 쓰였죠? 가치 있게 여깁니다. 바로 폭넓은, 좀 더 넓은 외부적 집중을 자기 내면 말고 앞에 있는 펼쳐진 광경 외부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외부적 집중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거 이제 뭐라고 불리냐면 잔신이라고 불리는 일본 말을 우리로 한자어로 쓰면 참신이거든요. 참신. 이제 일본식으로 써서 영어로 쓴 거예요. 잔신이라 불리는 것이 외부적 집중은. 자, 이러한 외부적 집중인 잔신이라는 것은 허락합니다. 그 가라데 선수, 싸우는 그 선수로 하여금 디텍트가 뭐라고 이게? 무엇을 감지하다. 감지하도록 해줘요. 어떠한 방향으로부터든 거기서 오는 공격을 감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뭐니? 내부 말고 외부적 집중에만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니까는 역점이 통하지. 둘 다 적절히 해서 그러나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더라. C가 마지막에 오면 되죠. 내가 멈췄네. 자, 마지막 부메랑으로 갈게요. 부메랑 할 수 있으나? 5분 남았네. 부메랑은 제가 내일 해서 찍어 놓을게요. 너무 길어서 이거 어렵기도 하고 지금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문제 부지런히 푸시고 문제 필요하면 더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필요한 사람 없는 것 같지만 해석 자꾸 해보시고 주말에 또 모르는 것도 보고 주말에는 소재편 뒷부분 마저 합니다. 소재편 진도 아직 안 끝난 사람이 있어서 25강까지는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26강 들어간 학교가 있나? 없었던 것 같은데 25강까지 이번 주까지 소재편까지 마무리해서 다음 주에 양명은 다음 주 시험이지. 양명 영어도 그지? 다음 주 시험이지. 다다음 주에 양명 영어. 양명고만 빨리 보내. 범위도 졸라 많아. 문제 부지런히 푸세요. 주말에 소재편 좀 더 하고 그 뒤에 또 이제 전체 범위에서 그때 질문해. 주말에 문자 보내. 그거 해줄게. 15강이 8번이라고 문자 보냈으면 자, 이제 범위 상관없이 문자 보내도 저한테. 범위 상관없이 수출 독해 연습이든 폰트가 영어든 소재편 이제 이번 주에 하면 끝나니까는 소재편 1시간 정도만 마련해두고 1시간 반 정도 나머지 1시간 반은 여러분 어떤 질문이 됐든지 간에 질문 받아서 풀이하겠습니다. 없으면 오늘처럼 제가 어려운 질문 선정해 갖고 올게요. 질문을 꼭 사전에 하세요. 제가 그래야 시간 안배를 하니까. 수고 많았어요.